여기는 중국 베이징의 식당입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테이블의 손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갑자기 여자가 남자에게 소리치며 뛰쳐나가네요. 남자는 당황해하며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네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알아볼까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공식 메일로 제보받은 영국의 올리비아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26살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인 남자친구와 겪은 일이 있어서 제보 드려요. 제 남자친구의 이름은 위안이고 대학생 때 영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위안은 중국에 돌아가서도 메신저 연락을 하며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겨울 휴가 때 큰맘 먹고 저를 중국으로 초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위안은 이때 멈췄어야 해요. 위안의 집은 베이징에서도 부유한 편에 속했는데 돈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번에도 저의 경비는 전부 위안이 부담할 계획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멀리에 있는 중국까지 와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나서 한국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K-팝 가수의 광팬이었고 저의 오랜 수건은 가수의 소속사 건물에 있는 갤러리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안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보여준 후에 중국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훌륭한 나라인가를 저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둘이 결혼했을 때 중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역시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위안의 제안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만났고 그날은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한국에도 이 정도로 큰 공항은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 서울로 나가서 호텔에 체크인한 뒤 근처의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은 물론이고 분위기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팁도 없었죠. 그리고 처음엔 스파게티가 맛이 이상하다면서도 위안은 스파게티를 남김없이 먹었고 추가로 새우 튀김도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은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K-팝 갤러리에 방문했습니다. K-팝의 광팬이라고 할 수 있던 저는 위안을 끌고 다니며 갤러리의 구석구석을 남김없이 관람했습니다. 여러 가수들의 아이템들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걸그룹의 실착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때 들른 곳은 제가 선택한 작은 칼국수집이었습니다. 뒷골목에 위치해 있어서 보통의 관광객들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가게의 구조도 독특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위안은 국수의 나라인 중국에서 태어난 자신에게 국수를 먹게 하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실제로 먹어보고는 중국의 면 요리와 다르게 쫄깃하면서 뜨끈한 칼국수에 아주 감동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주문한 해물파전은 겉이 바삭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해물과 파전의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저희 둘 다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에는 쇼핑을 하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저녁이 되자 호텔 주변의 번화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번화가의 많은 가게에는 어디에나 손님으로 가득 찼는데도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나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들 즐겁게 대화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위안과 저도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절한 가게의 주인은 저에게 기념품으로 쓰라며 소주잔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객스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에 위안의 고향인 베이징으로 떠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좋은 점밖에 보여주지 못해서 위안은 속상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고속철도를 탄 뒤에 여기서 중국과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의기양하게 객스에 올라탔는데요. 남들과 다르게 큰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고는 있었지만 자동 발매기에서 쉽게 표를 구입한 후 에스컬레이터로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탑승구에는 짧은 행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맨 뒤에 줄을 섰어요. 열차 안은 마치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고 여행 때문에 피곤해서인지 저희는 출발하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순간 저는 도시락 예약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귀중한 한국 여행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객스를 예매할 때 도시락을 예약했던 것입니다. 위안은 당시에도 이때다 하는 표정으로 도시락에 대한 부정론을 펼쳤습니다. 중국인은 절대로 찬밥 같은 건 먹지 않는다. 찬밥은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나 먹는 거다. 도시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승무원이 가져다 준 도시락은 찬밥이 아니라 따뜻한 도시락이었는데요. 반찬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밥의 따뜻함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락 서비스가 사라졌지만 저는 그때의 따뜻한 도시락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난 뒤에는 승무원이 치워주셨는데 그 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획세 환경은 아주 쾌적했습니다. 손님은 90% 이상 차 있었지만 열차 안은 너무 조용했는데요. 음악을 듣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케이블카 등을 즐기고 저희는 그대로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이용객이 두 번째로 많다는 베이징 국제공항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의 공항인 만큼 디자인도 멋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의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공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옆에서 중국인들이 하나둘씩 새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앞으로 가방을 들이밀어서 얼굴에 맞을 뻔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디에선가 중국인들끼리 큰 소리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위안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탈 수 없어라고 말하며 저를 재촉했고 간신히 에스컬레이터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내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에 고속철도로 진슈황릉을 견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가게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한국에서 먹었던 것처럼 스파게티를 팔고 있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서 메뉴를 보자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레스토랑은 최고급 식재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 위안은 설명했지만 정작 나온 요리는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이 없고 형편없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끝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속철도를 타려고 했을 때 위안은 큰 여행 가방을 힘들게 끌고는 매표소로 향합니다. 중국에서는 고속철도나 고속버스의 표를 사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의 표를 위안이 대신 사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권을 제시하고 직접 표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중국에서는 고속철도를 타기 위한 소지품 검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의 가방 속에는 한국의 가게에서 얻어온 소주잔이 들어있었습니다. 위안이 몇 번이나 검열관에게 설명한 후에 승낙을 받긴 했지만 소지품 검사를 끝낸 저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억지로 승강장까지 밀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열차가 도착해서 겨우 좌석에 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흩어져 있던 중국인들이 열린 문을 향해 한 번에 들이닥쳤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있던 저는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타는 순서가 마지막이 되어버렸는데요. 다행히 먼저 탄 위안이 구해줘서 앉을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열차 내에서 울려 퍼지는 너무 시끄러운 소음에 초조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중국인 그룹은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중에 몇 번이나 자리를 떠서 뭔가 했더니 아무래도 컵라면에 물을 담아오고 있는 것 같았고 안주나 과자는 다 먹고 나면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치고 젊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음악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열차를 타는 내내 불쾌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였던 시안에 도착해서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날 진슈황릉을 견학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진 저를 걱정했던 위안은 저녁 식사 후에 저를 호텔바에 초대했는데요. 그리고 저에게 전부터 이야기하고 싶던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땠어? 이것이 세계 2위의 기업을 자랑하고 있는 중국이야. 보안은 어딜 가든 철저하고 고속철도는 한국의 객스보다도 빠르고 세계에서 가장 빨라. 베이징에는 많은 레스토랑이 있어서 세계의 모든 음식을 최상급의 재료로 먹을 수 있어. 어때 베이징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니?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베이징이 그렇게 발전한 도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철도는 자동 판매기에서 표를 살 수 있고 소지품 검사도 하지 않아요. 또한 누구나 제대로 줄을 서서 열차를 타죠. 비록 중국의 철도보다 속도가 느릴지는 몰라도 저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한국의 고속철도를 선택하고 싶어요. 게다가 한국처럼 조용하고 쾌적한 열차는 영국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의 음식점을 보더라도 아무리 작은 가게일지라도 어디든 양심적이고 위생적이어서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진슈황릉 화장실에서 저는 호되게 당했어요. 화장실 문이 없어서 고장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리를 보더라고요. 다음으로 들어간 화장실은 문은 붙어 있었지만 변기 쪽에서 역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더러운 화장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중국에 있을수록 한국이 그리워져요. 한국의 입가 중국보다 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싶은 곳이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위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여행이 있은 뒤 저희가 바로 이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저희는 각자의 인생을 응원하며 연애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렇게 보내오신 사연을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한국의 시민문화가 뿌듯하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